안녕하세요. 새손비누의 역사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는 기생제도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기생이라고 하면 화려한 한복에 짙은 화장, 술자리에서 남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여성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그건 진짜 기생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기생은 단순한 오락 제공자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전문 예술인이자 문화인, 때로는 항일운동의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기생의 진짜 역사와 정체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의 유래와 사회적 역할. 기생의 기원은 조선시대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의 기녀 혹은 삼국시대의 궁중무희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데, 조선 건국 후 국가가 이들을 제도적으로 조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조선 초기에는 나라에서 직접 기생을 뽑아서 관리했습니다. 국가행사, 외국 사신 접대, 궁중연회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음악과 춤, 시조 등 고급 예술을 선보이며 문화 외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며 기생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기생의 모습은 사실 그 시대의 일부 기생을 편향되게 본 이미지일 뿐입니다. 기생의 신분과 계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그 역할과 능력에 따라 크게 1패, 2패, 3패로 나뉘었습니다. 1패 기생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정식 교육을 받고 음악, 시, 무용, 서예 등 다방면의 예술을 갖춘 전문 문화 예술인이었습니다. 궁중 행사나 국가적 외교 자리에서 활동하였고 양반들과 교류하며 교양인으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2패 기생은 중간 계층으로 지방 관아나 중상류층의 잔치, 사교 모임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1패 기생보다는 덜 정제된 예술을 선보였지만 여전히 음악과 춤에 능숙한 예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패 기생은 가장 낮은 계층으로 주로 유흥업소에서 활동하며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천민으로 취급되었고 예술보다는 생계를 위한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기생은 단순한 오락 제공자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회적 계층 구조를 반영하는 존재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권번제도의 도입.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기생제도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1908년 일제는 기생 단속령을 공포하며 기생과 창기를 구분하고 기생의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14년에는 기생조합을 권번으로 계층하며 기생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권번은 기생들의 활동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상업 조직이었습니다. 기생들은 권번에 등록하여 활동해야 했고 권번은 기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요리집과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권번 제도는 일본의 유학 제도를 본떠 만들어졌으며 기생을 단순한 예술인이 아닌 직업 여성으로 규정하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기생의 사회적 위상을 크게 변화시켰고 기생은 점차 예술인보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 기생제도의 변화. 해방 이후 기생제도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1947년 과도정부는 공창제도를 폐지하며 권번제도도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기생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일부는 연예인으로 전향하거나 일반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생 출신 중에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바탕으로 대중예술계에서 활약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생 출신의 왕수복, 이화자, 선우일선씨 등은 가수로, 석금성, 유신방 등은 배우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생제도의 역사와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생은 단순한 오락 제공자가 아닌 예술인이자 항일운동의 일획을 담당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흐름을 엿볼 수 있었죠. 앞으로도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